네, 첫 번째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2주 만에 하지 마세요. 왜요? 연휴 끝나고 이 공포감이 네.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연휴만 단어만 나와도 금지인가요? 네, 지금 심장이 떨려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진짜 네, 별일 없이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별일 없겠죠, 앵커님? 별일 제 계좌엔 별일이 많은데요. 일단은 시작이 너무 볼 일이겠죠. 네. 모두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반등이 사실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웃을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역은 네. 제약바이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7%대 상승 마감을 했어요. 네. 지수가 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고 호실적 기대감이다, 뭐 신약 파이프라인이다. 되게 이야기가 많던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가 네. 코스닥 시장에서 한때는 잊혀졌지만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쪽의 주도 섹터가 약간 쉬는데 그쵸. 오르긴 올랐지만 뭐 그만큼 지수만큼 못 올랐죠. 네. 근데 그 빈자리를 제약바이오가 열심히 일하면서 오. 채워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나마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왜 지금 제약바이오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국내 트렌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많이 따라가요. 최근에 그쵸. 의학 그리고 또 헬스케어 이 관련된 쪽들이 미국 쪽이 좀 강했습니다. 네. 그중에 또 하나 일라이릴리 일라이릴리. 오라이? 일라이릴리. 예, 일라이릴리. 네. 예, 이쪽에서도 계속 또 성과되고 있고 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노보노디스크 네. 이런 쪽도 계속 또 여러 가지 부각을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들 강한 상황 쪽에서 오늘 또 국내에서는 또 이제 조만간 10월 20일 날 20일부터 24일까지 유럽에서 펼쳐질 에스모, 네, 유럽 암학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면서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네. 또 부각을 받았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어제는 밀렸지만 다시 올라간다. 맞아요. 그런 쪽에서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 강하고 거기다 또 보르노이, 지아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다 참가한다는 관점 쪽에서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네. 쪽에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그나마 좀 신선하다고 생각되는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붙어서 거기를 끌어나간다. 그러면은 참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중에 하나가 한미약품입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던데 실적 얘기도 해주시죠. 네, 실적을 보니까 이번에 3분기 그나마 기대감이 별로 없었던 쪽이었지만은 네. 그래도 딱 보니까 올해 괜찮겠다. 특히 좀 이연됐던 기술 이전 효과까지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게 3분기, 4분기도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쪽에서 매출이 한 3,600억대, 영업이익이 한 538억대 정도니까 그러니까 예측하는 정도죠. 아직은 네.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네. 컨센서스보다는 좀 더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한 8%,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한 15, 13% 정도쯤 좀 더 잘 나올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변화가 나왔는데, 네. 근데 한미약품 요즘에 보면서 아니 우리나라는 왜 일라이릴리나 아니면 또 노보노디스크 같은 회사가 없겠느냐라고 했을 때 손 번쩍 들고 I'm here. 저희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한 건가요? 영어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대답해야죠. 그래서 대답하는 하나의 회사가 또 한미약품이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조금씩 더 모여지고 있고요. 비슷하게 또 동아 ST 같은 경우도 있는데 네. 이쪽도 이제 물론 이제 임상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보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오는 비만 적응증 관련돼서 지금부터는 영어 단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좀 네. 이해를 해주세요. 네. 예, 저는 문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국내 임상 3상 개시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쪽도 그러니까 승인 받고 이제 들어간다라는 쪽에서 그럼 국내에서도 만약에 성과 나오게 되면 국내 쪽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우리도 하나 있다라는 쪽으로 나올 것 아니냐 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노보노디스크나 또 지금 일라이릴리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네. GLP-1 이 관련된 쪽에 그러니까 효소 그러니까 인체에 있는 효소죠. 네. 이거 그 당뇨병 관련해서 인슐린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인슐린 하면 안 되고요. 예, 네, 큰일 인슐린 납니다. 관련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조절하는? 억제하는 거죠. 네. 예, 조절하고 억제하고 네. 이런 쪽에 GLP-1 관련된 쪽도 똑같이 이쪽에 적용돼서 나오는 비만 쪽의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다라는 쪽이 부각되다 보니까 한미약품도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해서 그쪽이 워낙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쵸. 게다가 또 지금 쇼티지예요. 원료까지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아직 못 들어오고 있죠. 네. 이런 쪽에서 만약에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래커님은 절대 필요 없어요. 하시면 아이. 큰일 납니다. 뭐 하실 데가 어디 있다고. 근데 아마 연예인 쪽에서 이제 나 이거 했더니 이렇게 몸무게가 바뀌었어요라고 네. 또
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러면 또 일반인들도 나도 이 뱃살 어쩔 이러면서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트렌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뭘 맞아요. 보십니까 지금? 어디를 보세요? 아니 근데 네. 공감이 많이 돼요. 확실히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서도 이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네. 그 인기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사실 뭐 진짜 비만이 아니신 분들도 다이어트에는 관심이 전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식욕 억제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떤 현상까지 가냐면은 음식을 덜 먹게 된대요. 오. 그러면 음식료 관련된 음식료주들은 오히려 그러면 이제 약간 나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되면 패스트푸드 안 먹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약간 그동안에 먹었던 것들 좀 점점 멀리한다 그러면 이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리포트까지 나올 정도면은 아마 비만 치료제가 이제 트렌드로 갔었을 때 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바꿀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이 드시는 탕후루 탕탕탕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탕이 이제 당뇨와 그쵸, 갔었을 때 직결되니까 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부터 가기 전에 관리 좀 하자. 저부터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 또 제약바이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셀트리온이에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합병 이슈가 가장 주목하는 그런 이슈였는데 네. 보니까 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찬성표를 내면서 합병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신호가 켜졌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얘기 나오고 네. 시장에서 조금 더 얘기 나오면서 그때 바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도 요즘 보면은 그래도 예전에 대한민국의 바이오 주자 하게 되면 삼바, 네, 그쵸.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리고 또 셀트리온 셀트리온. 두 회사였는데 맞아요. 지금 보면은 주도권이 지금 다른 쪽으로 다 넘어가 있죠. 근데 이런 쪽에서 이런데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인다고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어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올해 사공장도 아직 이제 실적 가시화될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 당장도 좋겠지만 앞으로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같이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특히 ISS라고 하는 쪽 네. 이쪽은 최대 의결권 자문사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많은 상황인데 야 이거 찬성해야 돼 반대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쪽에 합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문의를 하죠. 네. 그때 여러 가지 분석해보고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찬성이 나왔다. 그런 거는 되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쵸.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보니까 예전에 회계기준 위반 이슈 있었을 때 이런 관련된 것들은 다 정리가 됐다. 그리고 또 시너지가 날 것이다. 지금 보면은 개발, 생산, 판매 다 뭉쳐 있다 보니까 비용 통제 가능하고 또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도 따라오는 거겠죠. 그쵸.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한쪽에서 오늘 주가가 움직였는데 네. 게다가 실적도 한 하반기에는 나아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력으로 갔던 램시마 SC의 변화도 이쪽도 아마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씩 더 지금 너무 처진 거 아니야? 라는 시장 분위기가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굉장히 청신호가 켜진 게 ISS의 찬성표가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어떤 종목을 그렇다면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일단 제약바이오 하게 되면 네. 두려움을 떨치셔야 됩니다. 두려움 네. 사실 크긴 하죠, 네. 제약바이오가. 일단 보통 보면은 이런 종목 좋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도 네. 다시 멈춤하고 다시 들어봅니다. 종목이 너무 어려워요. 대부분 영어죠. 맞아요. 네, 영어 아닌 회사가 딱 제가 알고 있는 건 신라젠. 네, 이런 것 빼고는 이름도 깁니다. 맞아요, 맞아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몇 글자입니까 도대체? 그냥 일단 접근이 사실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게 되면 또 클릭해서 회사 내용들 쭉 보게 되면은 일단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갖추시고 보셔야 그나마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나 모르겠고 그러면 네.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까 지금 트렌드가 비만 당뇨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이런 것도 보시는데 네. 그중에 하나의 회사가 인벤티지 랩이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보게 되면 강점이 있는 게 네.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는 회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보통 저희가 약을 하나 요즘 제가 비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비염약을 먹었습니다. 먹게 되면 약효가 거기 써 있습니다. 최대 24시간. 짧네요, 되게. 네, 하루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또 약효 떨어지면 코 줄줄 나오다 보니까 또 먹어야 되고 그니까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해당 타겟에 가서 약물을 오래 전달할 수 있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에서 나오는 거는 한 번 주사를 맞게 되면 네. 한 달 동안 약효가 지속될 수 있게 어. 거기에 해당
그러니까 표적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될 수 있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게 지금 만약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게 돼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오래 이어질수록 좋은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주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주사 맞기 좋습니까? 주사 무서워요. 바늘만 봐도 막 벌벌 그쵸, 떨리는 맞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 번만 4번 맞을 거 한 번만 맞아도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약효에 대한 보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선 아마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런 성과를 내는 업체들, 뭐 펩트론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같이 비만 당뇨 치료제와 함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과를 함께 낼 수 있는 빅트렌드 따라가는 그런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인벤티지랩을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